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다시 네,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이제 네, 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또다시 그 그레이스 라디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4월 14일이죠, 그죠? 네. 4월 14일 주일이었고 날씨도 화창한 그런 주일 날이었습니다. 네, 날씨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참 전도사님 어디 캠핑 갔다 왔다 그러더만 네, 잘 네, 다녀왔어요. 네, 네, 어떠셨습니까? 잘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목요일 날은 좀 바람이 불고 안 좋았는데 네. 금토는 좋았죠. 예. 전도사님은 완 캠핑은 아니고 반 캠핑만. 그건 또 뭐예요? 잠은 집에서 이제 네. 조은이랑 자고 네. 보급병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3일 동안. 그거는 좀 애매한데 네. 잠이 중요한데. 네, 필요한 물건 있으면 이제 네. 보급병으로 아침 보급병으로? 일찍 와서 그렇죠. 음식 넣어주고 가고 고기도 굽고. 티 안 나게 고생을 하셨네요. 그렇죠, 왜 전쟁통에도 이 보면 보급병은 티가 안 나요. 근데 뒤에서 되게 고생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잘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고 보자. 오늘 주일에 다른 일은 없었죠? 애들은 다 건강했고요. 누구 갔었죠 캠핑에? 캠핑에 저희 집 이제 고은이, 조은이 네. 그리고 주선미 집사님 댁에 맞아, 정윤이, 지난주에 그랬죠. 시윤이 예, 예. 갔었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특별 게스트로 이제 김태한 집사님과 다은이, 은서 이렇게 다 왔어요? 예, 왔었습니다. 잠깐 있다 갔는데요. 뭐 이제 너무 어두워져 갖고 어두워져. 예. 잠은 그러면 그 캠핑 텐트 치고 주무셨나요? 그러니까 주선미 집사님 집이랑 저랑 고은이 이렇게 텐트 2개만 치고 정말요? 자고 나머지 와. 분들은 고기만 드시고 뭐 자기 쉽지 않을 텐데. 힘들었는데요. 온도도 그래도 그렇고. 고은이는 집에서 자는 것 같이 되게 편하게 잤대요. 아 그래요? 시은이도 꿀잠 잤다 그러고 다들 집이 안 편한가 봐요. 예, 거기가 더 좋은데? 뭐 그러면서 예. 어쨌든 잘 지냈다 다행이고 다음번에 한번 그런 게 있으면 네. 저도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아, 저 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예, 해남만은 부르지 마세요. 아주 질색을 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예, 오늘 4월 14일 예배 잘 드렸고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네. 말씀으로 증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섬기시는 분들은 기도는 파본량 장로님, 네. 그리고 헌금위원은 김영숙 집사님, 그리고 성경 봉독은 정수현 사모 네.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모님 먼저 교회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4월 14일 교회 소식이고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일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뭐 강조가 아니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차원인데요. 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일어서서 예배드리고 네. 또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활동이 있는데 네. 그런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요 어느 누가 뭐 뭐라 오해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예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저희 10시 15분부터 이제 찬양 예배가 있죠. 네. 시작되고요. 그러고 나서 10시 30분부터 본 예배가 시작합니다. 예. 15분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조금 전에 오시면 더 좋고요. 예, 네. 같이 이렇게 뭐 담소도 나누시고 그쵸. 찬양도 같이 하셔서 네.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남선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음식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맛있게 먹고 보통 기본 2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보통 간혹 눈에 띄는 사 3-4번도 눈에 제 눈에 띄었고요. 누군가요? 예, 있는데 뭐 이 방에도 있죠. 저는 2번밖에 안 먹었어요. 저는 최누사님하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뭐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끔. 예, 네. 뜨끔. 예. 오늘도 너무 맛있게 예.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하나 얘기 드릴게요. 예, 예. 이거는 김태한 집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이니까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꼭 들으셔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남성교회에 회비 안 내신 분들 많거든요. 딱 3명만 내고 있어요. 물론 회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많이 면제를 해줬는데 우리 또 이렇게 내야 또 그쵸. 유지가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쓰지 않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친교할 때도 쓰니까 매달 2번째 주는 남성교회 친교입니다. 저희가 돈이 드니까 네. 안 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조사하기 전에 미리 자진해서 내주시면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식사 후에는 사랑방 모임이 2주에 한 번 네. 이제 있고요. 네. 그리고 몸이 약한 교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4월의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레이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섬기시며 분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지난번에 전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역대하는 약간 역사 소설 같은 그런 네,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입지 않는데 어쨌든 뭐 읽으라는 소리는 제가 안 할게요. 그런데 한번 이 구약은 사실 우리 사랑방에서 하지만 또 이제 다음 편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내용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종교적인 그걸 떠나서 봐도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어쨌든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대하 얘기가 나와서 그러네요. 네. 한번 여러분 4월의 말씀 한 절 있는 우리 매월 나가는 말씀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웬만하면 자기한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게으른 부분을 딱 읽는데 네. 정수현 사모가 저를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본인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꾸 뭔가 계속 이렇게 예, 마음에 예. 찔림이. 예, 근데 뭐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이런 모습 저는 항상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항상 주제가 있었고 했는데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그죠? 예, 초대 손님이 제가 이분을 오래전부터 날씨요? 날씨부터 먼저 정해드릴까요? 예. 아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예,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또 잊어버릴까봐 예. 미리 또 날씨를 하시겠다고. 네. 자 다음 주 날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정선 성민 씨? 네. 자, 내일까지는요. 오늘이랑 굉장히 날씨가 비슷해요. 좀 덥죠, 날씨가? 네, 덥습니다. 근데 다행히 내일은 한 조금 구름이 조금 껴 있습니다. 한 20% 정도. 그 정도는? 예, 근데 화요일 날에는 오전부터 비가 조금 오기 비가 시작해서 온대요? 예, 한 몇 %% 되나요? 65% 정도. 그러면 거의 오는데? 예, 그래서 최고 온도가 79도. 그렇다고 너무 춥지는 않아요. 온도는 예. 따뜻하네요. 근데 살짝 꺾여서 이 온도가 토요일까지 계속되고요. 토요일까지요? 예, 그리고 일요일 날에도 살짝 추울 것 같아요. 60도. 일요일 날요? 예, 주일 날이 그렇습니다. 69도까지 내려간다고요? 60도까지. 60도까지?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날엔 64도 비슷합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온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아마 내일까지 참 이렇게 봄 날씨 화요일까지 이렇게 좀 화요일, 즐기시다가 5월, 수요일부터는 다시 조금 두꺼운 자켓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은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조금 약간 비의 그런 비가 올 확률이 있지만 예. 다음 주는 조금 꺾인다 이거죠. 살짝 날씨도 네. 비가 왔다 갔다 3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고추모종 심으려 그랬는데 안 되겠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 4월 말로 원래 예정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고추모종은 추위에 약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날씨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분을 항상 주제를 다뤄서 저희가 한 주간 할 때도 있었고 우리는 뭐 그냥 음식 주제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했죠. 오늘도 사실 주제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초대 손님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될 것 같고 또 항상 이렇게 섭외라 그래야 되겠죠. 좀 대단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초대를 하려고 보면 항상 바쁘세요. 뭐 설거지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초대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누구죠, 전도사님? 두두둥. 네, 저희 한국에서 예. 오신 주선미 집사님. 집사님이시죠. 저희 예. 오랜만에 예. 저희 게스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 와. 항상 와. 예. 우, 안녕하세요. 예. 주선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이거 오후 어떤 방송에서 들어본 그런 장면 같은데요. 네네. 예. 자, 주선미 집사님은 여러분들 혹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셨죠. 네. 미국에 오신 계기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고 했는데 대충은 알고 있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본 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주선미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여쭤볼게요. 궁금한 점. 네. 처음에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처음에 언제 오셨죠? 저는 8월 7일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이제 미주리주로 왔습니다. 미주리주로 왔고 저희 교회에 출석한 거는 약간 그 뒤인 것 같은데요. 한 11월? 그러니까 약간 10월 추웠을 말 때로 11월 기억해요. 정도에 여기 우리 그레이스 교회로는 왔습니다. 왔었어요. 그럼 그 동안은 어떤 계기로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셨어요? 교회를 알게 된 계기는 네.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국 네네. 와서도 물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네. 이제 주변 지인한테도 이제 교회를 이제 소개를
원래는 여기 세인트루이스 살다가 캔자스 시티로 간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이제 주변에 한인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아.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 그레이스 교회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거기서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이제 장로교다 보니까 예. 이왕이면 그냥 저는 장로교를 가고 싶어서 그쵸. 장로교회를 찾다 보니 예. 한인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인루이스 한인 그쵸. 장로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는 교회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제일 가서 크죠. 이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다시 네. 돌아오는 어떤 교제나 이런 거 없이 예. 당분간 약간 교회를 살피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찰나에 제가 한번 브랜슨을 애들하고 놀러를 갔거든요. 브랜슨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주일을 끼고 갔는데 음.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또 이제 그쵸. 브랜슨 시티에서 가까운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았어요. 네. 찾았더니 그 거기에 스프링필드에 한인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되게 이제 친근하게 반겨주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예. 세인트루이스에서 왔다니까 나 사촌 동생도 거기서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다. 오. 거기 아. 사모님도 목사님도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되는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안에도 이제 한인 장로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약간 좀 한 중소형 교회를 섬기던 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네네. 그럼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 최은규 전도사님 연락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이쪽으로 문의해서 연락해서? 전화를 해서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은규, 정수연 좀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캔자스 시티로 간 그 친구가 소개해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교회. 그레이스 교회를 처음에 소개시켜줬는데 제가 하나님이 글로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혼자 제 신기하네요. 판단으로 다른 교회를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재밌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신기한데 아니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됐어요? 네. 저는 집사님 오시기 전에 공항에서 네. 시운이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작년 여름에 오셨잖아요. 네, 제가 뵀죠. 그때 이제 엄마 오시는 날 엄마 모시러 갔을 때 저쪽에서 진짜 엄청 산더미만한 짐을 단프라 박스. 그거를 빨간 색깔인가요? 오렌지 맞아요. 색깔 천으로 덮으셔갖고 이렇게 엄마 두 분이 서 계시고 어머님은 안 보이는데 시윤이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더라고요. 남자애 둘이 서서 저기 이제 유학 오신 분들인가 보다. 애들 때문에 그러고 욕심이 이제 보니까 또 거기 그 같이 공통으로 아는 그 희준 씨라는 그 지인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아시는 분이라고 미국에 오시게 됐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시윤이가 되게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어서 공항 안에서 네. 저는 시윤이를 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뛰어댕기던데요. 계속 땀 뻘뻘 흘리면서. 조은이랑 뭘 하는지 모르지 하여튼 땀을 계속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만나는 게 아무리 세인루이스 공 좀 작다지만 이게 캔자스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이런 거 보면 참 뭐 이렇게 계획이 안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또 한인 장로교회 여긴 제일 크죠. 거기 가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가 또 왜냐하면 교회란 데가 가면 묶어놓습니다. 그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묶이면 이제 조금 이동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미국 생활이 이제 외로운 것도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데 더 네. 좋은 게 네.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정윤이나 시윤이가 예배 생활을 네. 할 때 어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다니기보다는 네. 저의 강요에 의해서 가지 않으면은 그 한 주간이 굉장히 어렵고 뭐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음. 인상 찌푸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정윤이도 약간 사춘기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좀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저도 이제 신앙이 회복되면서 예배 이제 애들 앞에서도 집에서 뭐 기도하는 모습이나 말씀 보는 모습들을 좀 애들한테 보이고 또 예배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정윤이나 시윤이가 더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말씀도 좋고 뭐 하나님이 뭐 정말 이제 살아 계시고 있다라는 약간 조금의 이렇게 씨앗들이 잘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전도사님 두 분께서 그 네. 중고등부하고 네. 또 이제 아동부를 너무 재미있는 여러 가지 테마로 잘 지도를 해주시니까 네네. 애들이 일단 교육 오는 것을 네. 즐겁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두 전도사님이 같이 노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사님을 잘 봐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애들이 전도사님을. 예, 전도사님 고마워 네. 있습니다. 이게 잘 오늘 같은 경우 뭐 만들었다면서요 탕후루. 네. 예. 그게 메뉴 보고 야 이거는 누구를 위한 메뉴인가. 딱 벌써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달고. 보니까 예. 애들은 다 해본 건데 네. 전도사님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얘기 듣고 본인이 이제 먹고 싶은 거를 그렇죠.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아, 비주얼이나 이렇게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 해나가 예. 그 기술자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기술자가 장로님 기술 장로님. 보통 기술자라는 말은 약간 마약 제조나 이럴 때 쓰지 그냥 광고로 제조. 그냥 솜씨가 좋다 보통 이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몰래 배웠나 봅니다. 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정작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난 조윤이가 줬어요. 한 입 먹으라고 주길래 네. 먹고 그 기침 사례가 걸려가지고 아까 혼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네. 그 사모님께서 네. 어르신 이제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빨이 그게 좀 조심하셔야 그래서 되겠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예, 그거 좀 하는데 누가 저쪽에다가 한 접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장장로님이 드시고 어떻게 계셨어요. 이러고 장정은 드셨어요? 네. 드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한 꼬치 드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래요? 괜찮으셔야 될 텐데 지금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 괜히 또 좀 아프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아까 확인해 볼 걸 그랬네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아이들이 그 어떻게 그 정보가 새 가지고 네. 그 유아부 그 초등부까지 그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 애들이 예. 갑자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예. 탕후루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건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그냥 한 건데 예. 비밀이 새 가지고 다 나눠서 이제 맛있게 먹은. 네. 그러기에는 너무 집 안에 네. 초등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고은이, 하죠. 조은이. 네. 그래서 탕후루 그러고 고은이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다녔는데. 걔네들이 막 카톡하고 다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 예. 근데 아까 잠깐 얘기를 앞으로 보면요. 처음에 우리 집사님이 오셨을 때 주스미 집사인데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11월이었다는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추웠다는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입고 온 옷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청바지 쪽 그쪽을 입었었을 거예요. 편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약간 끌려온 느낌이었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읽었어요. 얼굴 인상에서. 한인 장로 교회까지도 끌려다녔어요. 네, 끌려다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셔서 뭐 저희 교회 자랑이 아니라 와서 이게 많이 좋아진 게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네. 보시면 알잖아요.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리고 뭐 아까 이 얘기가 했지만 뭐 시윤이는 계속 뭐 가만히 안 있으면 계속 땀 흘리다가 하고 정윤이도 얼굴이 조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저는 말씀을 미리 하셔서 근데 저는 그걸 아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야 이게 뭔지 몰라도 좋다. 탕후루 먹어서 그런가 당글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당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우리 저희 주제로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그 뭐죠? 그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할 네, 거니까. 그렇죠. 도파민은 매운맛하고 단맛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네. 그건 다음번에 얘기를 네, 하고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주선미 집사님 네. 내용을 한번 이때까지 살아온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작년 11월 아니 11월 작년 8월에 오셨고 저희 교회 11일에 오셔서 네. 지금까지 쭉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그러면 미국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소방 공무원입니다. 오. 네, 소방 공무원으로 지금 연차가 한 13년, 4년. 13년이요? 네, 14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와.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장기 국외 연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 사례를 가서 와서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 또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들은 좀 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네. 긍정적인 목적으로 네. 장기 연수 그런 안을 있는데 저희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자리를 좀 오랫동안 잡아 있었고 네. 또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다른데
어떤 시도는 아직 없는 곳도 있고 어떤 시도는 있는데 뭐 2명, 3명까지 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뭐 시도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광주는 2017년도에 이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2017년도요? 그래서 그때 한 분이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한 그렇죠. 2, 3년, 한 3, 4년 정도 그렇죠. 좀 못 가고 있다가 변수가 있었죠. 작년에 제가 가기 전에 또 한 분이 2회차로 가셨어요. 아. 2회차로 가시고 저는 이제 3번째 타자로 이제 그 국외 연수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좀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여기 어떻게 학교를 다니셔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비자는 이제 J1 비자로 J1 비자. 네, 비자로 왔고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웬츠빌에 있는 미드웨스트 하고 연계돼서 네. 연구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연구를? 제 연구 주제는 네. 그 소방 공무원의 네. 복지 제도를 향상을 해서 복지 제도 선진 복지 제도 도입을 통해서 네. 소방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어려운 주제네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정치하고 근데 가장 최전선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어떤 복지가 솔직히 좀 마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한국이요. 미국은 뭐 복지가 어마어마하죠. 네, 따로 날도 있고 어떤 그런 베네핏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막 더 힘든 일만 하고 계시니 이런 어떤 연구 주제로 좀 이렇게 많이 개선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방서 직업이 소방 공무원이란 말 듣고 보통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저희 초대 손님도 몇 명 있었죠. 그랬는데 소방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대통령, 뭐 무슨 뭐 의사, 판사, 검사 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절대 안 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 선생님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어요? 저요? 예, 대부분은 대통령이었죠. 예, 저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예, 꿈꾸죠. 예, 예. 뭐 과학자도 있고, 그렇죠, 뭐 과학자. 의학자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네. 음식점 뭐 네. 있는데 뭐 그런 종류였었어요. 네, 딱 그 세 가지였어요. 딱 세 가지였어요. 대통령, 과학자, 음식점. 예. 요즘 같은 먹방. 예. 저 정춘 사모님은 무엇이었어요? 저도 대통령은 있었고요. 예. 대통령 저는 우주 천체과학자. 그것도 있었죠. 그거랑 과학자인데 의사 이렇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해보고 그거 싶었어요. 옛날 그 있었죠. 네. 근데 저기 집사님은 소방관이 되시기 전에 그 어릴 때 꿈으로 따지면 무엇이었어요? 정말 어렸을 땐 다 대통령 한 번씩은 꿈꿔봤던 것 같고 한 번 지나가듯이 한 번 대통령 다 똑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좋은 이제 줄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 그 선생님도 네, 있죠. 선생님도 괜찮았고 외교관, 외교관도 있고 소방관은 없었나요? 소방관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소방관이란 직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직업 중에 있는데 저는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뭐 국회의원 솔직히 말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번에 선거도 있었지만 의사 사람에 따라 틀려요. 뭐 검사 판사 틀려요.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은 유일하게 존경하는 직장 그쵸.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고생스럽고 열심히 합니다. 그죠? 경찰관도 여기 보면 미국 경찰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경찰 고생 많잖아요. LAPD 제가 LA 살다 왔거든. 큰 경찰도 아니에요. 불러도 안 옵니다. 오고 이상하게 맨날 놀다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주리 경찰은 좋더라고요. 여긴 좋아요. 동네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소방관은 어느 주를 가나 한국을 가나 세계 어디서라고 전 그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안 맞아요. 가봤는데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존경받는 직장 중에 하나면서도 그렇죠. 가장 힘든 직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쉬운 게 네. 정말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면 예.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 가장 뭐 존경하는 직업은 소방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소방관이 뭐 되게 불을 끄고 멋진 일을 한다, 뭐 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 이제 어느 정도 성인들이 좀 되면은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위험한 직업인 줄 그쵸. 알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불이 나면은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소방관은 그 불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정말 구조를 해내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힘들겠다.
좀 거기에서 어렵겠다, 끝나네요. 위험하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끝나는- 거고 이제 일부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구급대 도움이라든지 특히 정말 구급대. 예, 예. 화재 현장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미국이나 뭐 영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네. 존경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리서치 조사를 해도 그렇게 아, 많은 그래요? 존경심이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 목적도 도대체 왜 미국에서는 네. 소방관에 대한 어떤 뭐 그 대우라든지 네.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사회 의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왜 저렇게 높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도 이제 이 주제로 좀 삼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 자체 사람의 그 문화가 틀려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딜 가도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혹시 무슨 직업이 군인들 꼭 물어보자 디스카운트 해주려고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소방관도 마찬가지. 우리 동네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한국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나 소방관인데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혹시 헛말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뭐 마켓이나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 뭐 감사합니다보다는 정말요? 놀라는 힘드신 정도인가요? 일 하시네요. 이 정도. 예. 그게 좀 인식이 조금 틀리네 네. 얘기라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제 뭐 본인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네. 긴급 뭐 119 출동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다. 정말 네.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그쵸. 와서 도움을 받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하는데 경험을 하신 네, 분들은 꼭 하는 고생을 분인데. 받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하여튼 소방관은 왜냐하면 여기는 불만 한국 제가 뭐 드라마 같은 데만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있을 때도 있었죠.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면 한국 소방관 특히 힘든 게 제가 봤을 때 불을 끄는 거 뭐 불이 1년에 몇 번이나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뭐죠? 응급 네. 그 상황 있잖아요. 뭐 구조. 그 구조대, 응급 구조대 뭐 베란다에서도 뭐 이상한 뭐 달려 있고 네. 뭐 이상한 거 뱀 나왔어요. 뭐 이런 것도 부르고 이거 이상한 거 다 부르더라고요. 정말 안 나가는 출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신고하면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는 다 모든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예요. 그거는 정말 네. 대박이다. 저희 집에 뭐 고양이가 지금 어디 걸렸어요. 그럼 출동. 네, 왜냐하면 생활 구조라든지 동물 구조까지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여기랑 틀리는 네. 거예요. 네, 여기랑 문이 틀려요. 잠겨서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문 그거는 열어달라고. 본인 잘못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본인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안에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을 열 때 네. 그냥 정말 곱게 안 열고 정말 이게 다 깨서. 어쩔 수 없이 부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줄고 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다시 안 부를 것 같아요. 예. 아니 급한 일 아니면 네, 여기는 락스미스 불러야 됩니다. 돈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면은 경찰인데 이제는 경찰 아저씨 부르면 무서우니까 좀 119를 먼저 불러서 해서 이게 약간 좀 이게 내가 불러놓고 조금 이제 양심이 찔리면 경찰 아저씨 좀 찔리는데 이제 119 아저씨들 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그 경찰이면 약간 공권력의 좀 상징성이 그쵸. 여기 미국은 더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그 좀 있나요? 공권력의 상징이 약간 있죠. 근데 하지만은 소방관은 굉장히 친근한 그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보통 양날의 금이라고 이게 힘도 있고 이것도 있었는데 소방관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한 케이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은 소방서도 보통 보면 뭐 구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행정 파트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는 행정 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이제 루트가 네. 먼저 경방이라고 해서 화재 경방이요? 진압하는 부분을 이제 그 한문으로 쓰네요. 네. 그 이제 모르는 좀 용어를 사람은 좀 많이 뭔지- 바꾸고는 있는데 네네네. 화재 진압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구조대, 구조대. 그다음에 구급대, 예. 보통 이렇게 구조대, 네. 구급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예. 일반적으로 한 80%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네. 이제 20% 정도는 이제 이게 퍼센트는 이제 정확한 게 아닌데 예, 대충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행정 근무를 해서 음. 또 인사나 복지나 예산이나 전반적인 뭐
지원, 뭐 현장 지원이라든지 네. 또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 시설에 대한 예방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제 전파적으로 행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한 1년 6개월 정도를 했고요. 현장에서 하셨어요? 네. 직접 막 불 끄고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하고 진짜 대단하다. 그 다음에는 저는 보통 그 행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 인사 파트, 그다음에 예방 파트, 뭐 네. 현장 지원이라든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일은 했고요. 한 번씩 겪어야 되나요? 겪어야 되나 봐요. 그건 아닌데 이제 아니에요? 네, 그건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이왕 많은 부분들을 했을 때 이제 네. 위에 이제 관리 부서로 갔을 때 전반적인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본인한테는 좋고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좀 사안이 큰 게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그 체험센터가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안전체험관이라고. 안전체험관이요? 네. 어떤 곳이죠? 그 안전체험관은 말 그대로 안전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 이게 제가 만든 곳이 안전체험관이 이제 빛골 안전체험관이라고 빛골이 광주의 상징이거든요. 예. 체험관을 제가 4년 동안 그 업무를 했어요. 그걸 지었어요. 쥐었다고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그렇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아예.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부터 부지부터 시작해서. 시작했어요? 네, 부지. 와, 그거는 큰일인데. 부지를 어디로 얻을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예산이 총 260억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 네. 한두 푼도 가는 게 아닐 네. 텐데. 거기에서 건물을 어떻게 짓고 속에다 어떤 체험 시설을 넣을 그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네. 네. 그 체험 시설을 넣고 몇 명의 운영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걸 제가 4년 동안 그 업무를 했거든요. 제일 좀 TF 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36명으로 이제 정원을 잡았는데 36명요? 네. 36명의 이제 교관과 행정 지원팀들이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지진 체험. 지진요. 네. 지진. 이제 한국도 지진의 정말 이렇게 나라. 흔들리는 것이라든지 지진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72시간 내에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무슨 물품들을 챙겨서 72시간.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직접 뭐 교육으로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로는 체험을 하면서 해는 그게 확실하겠죠. 예. 그다음에 산악안전체험존이 있어요. 산악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실족해서 그렇죠. 넘어지면 실족했을 때 어떻게 부목을 하는지, 그건 뭐 중요하겠는데. 벌이라든지 예.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침을 빼야 되는지, 그리고 막 배낭 갔을 때 반드시 필요한 뭐 안전 뭘 가져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라. 근데 이제 산악 같은 경우는 너무 그 교육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네. 애들 재밌게 하려고 짚라인도 좀 넣고, 짚라인까지? 이런 건너기도 좀 넣고. 짚라인이요? 지금 이제 너무 길지도 않지만, 네. 이제 그게 이제 구조랑 연계해서 좀 재밌게 애들이 할 수 있게. 그쵸. 나중에는 그 왜 헬리콥터 진짜 급한데 막 절벽에 붙어 있으면 헬리콥터로 네. 잡고 가셔야 되니까 그런 오, 것들 재밌겠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으면 안 저희 되는데. 야, 근데 재밌겠네.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침수 차량 체험, 침수 오, 체험이 있어요. 우와. 네. 그거는 오, 그건 정말 전국에 유일하게 처음 시도를 차에다 했는데 물을 이렇게 채워놔요 네, 그러면? 네. 뭐냐면 차를 이제 탑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차가 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와. 진짜 그 기계 설비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다급하면 문을 빨리 열잖아요. 열려고 하잖아요. 네. 안 열려요. 맞아요. 왜냐면 수압 수압 때문에. 차이.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팬이 와가지고 뭐 깨야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네. 보통 날카로운 깨는 용도 있고 아니면 우리 헤드 뒤에 그차 예. 있잖아요. 헤드레스트로 이걸 빼서 가장자리를 빼면 이제 부서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부수고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수압이 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기다려도 알기로는 되는구나. 90% 정도가 물이 차야지 수압이 비슷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 못 참는 사람은 그 어떡하죠? 숨 참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제가 근데 이제 그걸 알더라도 그쵸, 이걸 한번 맞아요. 듣고 교육 받지 않으면 완전 패닉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직접 수압이 비슷해질 때 열고 나오는 야, 그거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가 홍수가 많이 오면은 이제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물 차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가는 타이타닉 체험. 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에어파 그 뭐라 그러죠? 에어 포켓이라고 하나요? 어떤 에어 포켓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제 마네킹을 넣어놓고 네. 이제 그 문이 이제 물이 이제 차 있으면 그 문도 열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을 같이 팀워크로 해서 문을 열어서 그 마네킹을 구조해 놓는 이런 체험들을 하는 곳이 1층에 그런 체험존들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1, 2층. 좀 더 말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말씀하세요. 2층에는 이제 화재안전 체험존이 제일 핵심이죠. 아, 그쵸, 그거는 그래서 조금 거기는 맞아요. 이제 극장처럼 이제 정말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다가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오. 정말 완전 불빛 없는 깜깜한 그 대피로를 통해서 연기랑 막 불빛 번쩍번쩍 이제 연출을 해놓으면은 거기 통해서 이제 코 막고 대피해서 나오는 그런 걸 직접 해보는 거. 그다음에 교통안전 체험관은 뭐 차량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느냐.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면은 어떻게 그쵸.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그쵸. 그거 하는 것들을 직접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되게 대단한데요. 중요한데요. 근데 가보고 싶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느낀 게 대단하다는 느낌 가서 가보고 싶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미국으로 따지면 그 영화 촬영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영화 촬영장 딱 지금 생각나는 게 LA도 있고 저기 플로리다도 있죠. 그 혹시 가보셨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네. 네. 거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직접 체험을 못 해요. 네. 우리가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 이미 있던 게 그거지만 여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직접 체험도 근데 그 궁금한 게 침수 차량 같은데 사람 물 넣어놓고 물 붓나요? 못 나오면 어떡하죠? 수영장에. 예. 이제 이미 이제 저수조로 이제 차가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들어갈 때 사람이 타고 있나요? 우리가 저희가 체험한 직접 사람이? 타죠. 네, 그 차를 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열고 나오는 거예요. 와, 아니 물 젖었겠네 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올 슈트 장화로 연결된 올 슈트를 입고 체험을 그럼 진짜 하는 젖는 거네요. 재밌겠다. 그건 아이고, 정말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건 가장 재밌으면서. 핵심은 무료입니다. 한국은 네. 대박이야 정말.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시도에도 이제 체험관이 되게 이제 잘 돼 있는데 보통은 한 번 도는데 뭐 2시간 뭐 이렇게 좀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오면은 내가 가봤어 하고 안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의 체험존을 70분으로 정했어요. 70분이요? 네. 그럼 엄청 이게 낀 산악 거예요. 안전 체험을 하더라도 뭔가 좀 제대로 얻고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침수 차량 같은 것도 70분이에요. 이게 3개의 테마가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이게 수학 거달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각 배우겠는데요? 체험존이 70분이에요. 그래서 70분 같으면 한 번 오면은 와. 한 2-3개밖에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또 대단하다. 오고 또 오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뒤에 마케팅 전략도 마케팅 있는. 부분에 네. 살짝 들어갔네요. 근데 중요한 건 마케팅이라도 이게 좋은 의도인 게 무료라면서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은 뭐 엄청 좋은 마케팅입니다. 네. 혹시 저는 또 진짜 한국을 가면 꼭 가보고 싶은데 광주 어디 있다고 그랬나? 빛골?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이라고 그냥, 네, 북구 쪽에 있습니다. 북구 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북구 거기 쪽에. 그게 뭔가요? 집사님. 충장로? 네, 거기는 동구예요. 동부에서 네. 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렇죠. 동구 충장로에서도 한 거리가 한 20분, 25분. 광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거 네. 그래도 네네. 한번 가보고 그럼 싶어서요.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뭐 그런- 네,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럼 프로모션 코드로 주선미 집사님 이름 넣으면 될까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개인적으로 해서 가보면 다 우리 교회 사람만 썩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농담이 진짜.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좋은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네. 지금 느끼기에 진심으로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소방관이 대단하지만 또 이 부대 시설까지도 대단하니까 우리 이거는 미국은 넘사벽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이거 안 돼. 절대 맞아요. 안 돼. 했는데 자, 들리는 소식에 하면요.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주선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식구 중에 한 명이 더 소방관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한번 또 듣고 싶네요. 식구 중에 한 분이 집안에 소방관이 2명이래요. 저희 식구 말하는 네. 거죠. 네. 한 분이 아니래요. 한 명도 힘든데. 네. 저희 식구 중에 한 명 지금 한국에 혼자 남아 있는 네. 그 정윤이 시윤이 아빠도 소방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행정 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남편은 이제 특전사 출신으로 특전사. 네, 구조대원이거든요. 구조대로 이제 입사를 해서 특전사 아니면 지금도 못할 것 이제 같아요. 구조대에서 그건 근무를 하고 고생스러운데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고생스러운데. 김준사님이 왜 오늘 못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김정은 특전사 출신으로 그러니까 특전사면 눈이 또 했는데 선배님. 지금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산악은
뭐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등산을 뭐 지금 여기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거기는 황당해요. 뭐가 이상하게 돼. 물도 그렇고 응? 윙 소리가 납니다. 예, 어쨌든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디 가도 헛발디뎌 가지고 어디에 툭 들은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암만 맞아요, GPS 맞아요. 있어도 네네. 그러면 사람 부르기도 애매해요.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날도 예. 추워지고. 날도 추워지고 밤 되면 그쵸, 더워가고. 그쵸. 그래서 이거 뭐 그거는 체험관도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일부러 합니까? 근데 그런 직업을 극한 직업인데 그것도 어떻게 본인이 좋아하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떠밀려서 하신 겁니까? 저희 남편은요. 네, 예, 예. 둘 다 아닐까? 아니 이게 아, 어떤 둘다 아니- 본인이 이제 본인의 적성도 맞는 것도 있고 네, 왜냐하면 또한 힘든 직업인데. 네, 그렇죠. 힘들죠. 근데 이제 특전사가 이제 구조대로 올 수 있는 그 네. 경로가 이렇게 특채가 있어요. 그 구조도 뭐 음. 특전사 출신들은 뭔가 그 특별 전형으로 좀 있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유리한 점과 또 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니까 아무나 못하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봉사라든지 이런 게 뭐 복합적으로 돼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자, 시온이가 컸어요. 네.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밀어주겠어요? 아니면 생각 조금 더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시은이도 네. 자기가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거 65%라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면 소방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시윤이는 엄마 아빠가 이제 소방관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말을 했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일반 9번이었어요. 네. 아. 119. 119였다고. 자신은 소방관의 좀- 운명인가? 뭐 그러면서 119예요? 소방관이 이제 되고 싶어 하다가 이제 미국 네. 가서 농구를 하다 보니 재밌으니까 지금 예, 예. 소방관이 농구 선수에 밀렸지만 아. 소방관을 하고 싶어 하고 저도 이제 보통 그래요. 소방관 되게 위험하겠다. 그쵸. 사실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게 이제 사실이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사고를 당하고 안 당하고는 뭐 일반인도 굉장히 뭐 교통사고나 정말 자기가 대처할 수 없는 사고가 그쵸.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보람도 굉장히 엄청, 있는 그쵸. 직업이에요. 소방관은 정말 보람이 있는 아, 직업이고. 대단한 직업. 왜냐면 워낙 특이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뭐 모르는 게 저희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이제 위험해서 괜찮겠어라고 그쵸, 하지만 다들. 근데 오히려 이제 속을 본 사람들은 그 얼마나 자기가 조금 더 안전하게 정말 할 수 네.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더 달라지는 아, 부분이 달라지면서?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이고요. 찬성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아버지가 소방관인데 자녀분들이 지금 소방관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저희 광주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부자가 소방관으로 지금 그렇구나. 동시 근무하는 와.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오, 틀린 거예요. 네, 진짜. 아빠가 무슨 직업이 있으면 부모나 그러면 자식은 꼭 그 직업만 피하고 싶은 케이스가 그쵸, 많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한다 우리 부모님이 난 딴 거 다 음식점만 안 할 거야. 뭐 무슨 다른 공부 하는데 그만큼 옆에서 본 모습이 좋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학년 일반 아니 9번? 1학년 일반 9번. 2번이었으면 경찰 될 뻔했어요. 112. 그렇죠. 6번이면 조금 그거 생각해 본 교환하는 적 없는데 그랬네요. 네, 그렇죠. 9번 되길 다행입니다. 2번 다른 번호 됐어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어쨌든 보시면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이한 직업인데 두 분 다 대단하시고 식구 중에 2명 그 자녀분도 되고 싶어한다. 와 이거는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좋은 직업인만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집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에서의 계획 아니면 한국에서의 계획?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8월 1일에 귀국 비행기 8월 티켓을 1일이요? 네, 8월 1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3개월 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딱 1년 만에 가시는 거네요. 네, 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던가요? 네, 연장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또 기회를 제가 또 빼앗고 독식을 해야 되는 게 또 되다 그런 보니까 거예요? 1년에 한 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은 제가 이제 아까 제 연구 주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연구 좀 주제 좀 더 탄탄하게 보완해서 정말 돌아가서 왜 이제 미국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나 굉장히 좀 PTSD라고 외상성 그렇죠. 증후군. 네네.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혼자 극복하기가 심할 것 굉장히 같아요. 어려워요.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소방관의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직업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라든지 특히 폐암 이런 그렇네요. 네, 거죠. 폐암이나 여러 가지 암하고 이제 연계됐는데
이런 것들의 보장이 좀 미국이 조금 더 여기는 네, 잘 돼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복지제도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추모하는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거는 네. 순간 금방 우리는 되지 않을 텐데. 정말 그 만약에 순직 소방관이 발생하면 그 순간 며칠 몇 달 정도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지만 금방 잊혀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추모하는 문화나 네.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마음에서도 우러나고 네.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많이 우러나요. 네. 뭐 기부도 굉장히 좀 많이 뭐 하고 기부 같은 거 뭐 하라면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나 봐요. 아직까지는. 네,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좀 큰 가닥을 좀 잡고 하고 있고 남은 네. 기간 동안에 그 연구를 좀 보완해서 한국에 네.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연구 주제 외에 이제 아이들이 5월 말에 방학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동부나 남부 쪽은 좀 돌았는데 서부 쪽이 정말 대자연이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정말 그렇죠. 대륙을 바라보고 싶은데 뭐 애들에게 정말 귀엽게 남게 하고 싶어서 서부 쪽으로 좀 로드 트립을 로드트립이요. 네. 서부 쪽은 동부 쪽은 저는 가본 적이 별로 가기는 갔는데 그냥 운전하고 쑥 와서 누구 차 타고 그래서 잘 모르고 서부 쪽은 제가 그쪽에 살기도 하고 웬만하면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살거든요. 북에서 남까지 동부 했는데 혹시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아직 이제 완전 구체적인 건 아닌데 대충. 콜로라도로 해서 엘로스톤 또 뭐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뭐 그쵸. 요세미티 그쪽은 다 의 그것도. 국립공원 그다음에 LA 캘리포니아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좀 돌고 올 그러세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운전도 혹시 소방관 할 때 특별한 운전법을 배우셨나요? 응급실은 이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좀 티켓을 뗐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과속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미국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와서 과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 온 나라에서 그거 생전 처음 본 데서 과속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텐데, 예, 그거는 약간 직업에서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까요? 그리고 그 마일이라서 네. 숫자가 작잖아요. 그것도 무시. 그 60마일을 60km로 알고 그냥 그렇죠. 100km인 줄 알았는데 걸리고 보니까 160km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운전 습관이 네. 그렇게 약간 제 차를 타면 터프하다 좀 이런 말을 좀 듣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초반에 정말 저 뭐 그 멀리 장거리 운전 가잖아요. 네. 140 예? 키로겠죠. 킬로미터. 설마 킬로겠죠. 140 마일이면요. 마일은 예. 아니고 예. 킬로로 차 140에서 뒤집힙니다. 150 사이. 그러니까 혼자서 운전을 해서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부르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업돼가지고 막 혼자 뭐 엑셀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140, 150 막 이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이 경찰들이 이렇게 잡는지 몰랐어요. 수분은 특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단속 카메라가 네, 구간 그쵸, 구간이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그거만 피하면 네, 되는. 그것만 피해서 여기 안 하는데 그래요. 여기는 네. 그것도 없더라고요. 랜덤으로 그래서 있었어요. 여기는 밟아도 되겠구나. 안 그래. 제가 정말 열심히 밟았어요.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잘못하신 것 그거에 같아요. 비해서 이제 단속은 정말 안 걸렸다가 이번에 걸리면 커요, 근데. 네, 이번에 걸렸잖아요. 걸리면 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그 속도를 정규 속도를 지금 지키고 너무 네. 안전하게 하나님이 네, 너 조심하세요. 똑바로 해라 네. 경고를 좀 주신 것 위험하니까요,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네. 그거는 여기는 무슨 뭐죠? 이 감시 카메라라 그러나요? 그런 제도가 없고 시골길도 많고 땅덩이가 워낙 넓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긴 디텍터가 필요합니다. 그쵸. 디텍터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에서 쏘면 따다닥 소리 나는 거 있거든요. 네. 했는데 그것도 제가 서부 시골도 살아보고 있는데 도심지는 이 사람들이 좀 뭐랄까 뭐라 그러죠? 저기 미주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으니까 기계를 켜놔요. 스피드감. 그러면 멀리서 잡아냅니다. 딱 가까이면 네. 딱딱딱딱딱딱 하면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근데 시골 동네를 가잖아요. 제가 살던 옛날 아이다호 동네는 그 당시에도 경찰들이 너무 영악해요. 끊어놓고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 탁 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따다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막 가다가 처음으로 티켓 띄고 그때 티켓 띄고 한동안 안 뗐는데 지금은 안 뗀지 되게 오래됐지만 그땐 저도 애들이었습니다. 주전미 이제 140km, 140마일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알고 달렸어요. 애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100마일 이하는 우리가 달리는 차가 아니야. 네네네.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차에 그 눈금이 120마일이 최고치였어요. 제일 좋은 네네네네. 차가. 했는데 보통 100마일 달리니까 걸렸다면
대박 사건입니다. 여기서 100마일 넘어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벌금인데 그 벌금의 액수가 살인 미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벌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불 낼 거면 뭐 300불, 뭐 500불, 1000불 그러니까 법정 가서 돈 내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뭐 그렇게 따지면 거의 법정에서 살았을 거예요. 웬만한 애들. 근데 전 재수 좋게 한 번밖에 안 걸렸는데 그래서 애들이 뭘 그때 했냐면 디텍트가 했는데 디텍트가 또 브랜드가 많고 종류가 많고 했는데 이게 그걸로 잘 잡아내는 게 못 잡아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잡혔어요. 근데 그 후로 어떻게 할까? 그 시골 동네에서 그때는 레이더 디텍터였거든요. 레이저로 바뀝니다. 네. 지금은 다 바뀌었죠 레이저로. 그렇죠. 레이저로 그 쏘- 레이저로 어. 하면 레이더 디텍터가 소리가 잡지 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더 디텍터가 49불 99라면 레이저 디텍터는 30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거 있는 놈은 안 걸리고 없는 놈은 경찰인데도 안심하고 이거 없겠지 그래서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명이 있어서 그걸 안 걸리는데 항상 어디 가면 개차만 탔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래서 레이저 디텍터 타고 항상 우리는 나는 레이저 디텍터 아이들이 확 타고 그 역시 90마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주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고를 그날 이후로 네. 정말 맞아요. 심리적으로 조심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네, 네. 터프한 것보다 과속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저는 상관없어요. 속도로, 네, 그게 안전하게. 보든 안 보든 80마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천천히 가시고 천천히 항상 안전 네. 운전하시고 서부 쪽에 한번 가시기 전에 한번 쭉 둘러서 가보십시오. 캘리포니아 네. 볼만합니다. 네. 볼만하고 쭉 가면 한꺼번에 했는데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거는 또 캘리포니아 최남단이죠. 샌디에고는 꼭 가보십시오. 네. 네, 거기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습니다. 네. 저 다음에 오시는 분 이번에 결정이 됐거든요. 벌써 결정됐어요? 네, 그분이 샌디에고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흠이 있다면 그 물가가 더 제가 비싸요. 그랬어요. 네, 밥값이 더 비싸요. 저도 가고 싶은데 더 비싸. 물가 때문에 못 가는데 부러워요. 네. 아 그분 다음에 오신 샌디에고요. 네. 그럼 혹시 그분 뭐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뭐 전화해가지고 더 있고 싶은데 안 돼요? 소방서에 전화해서 많이 내옵니다. 네. 응급 사항입니다. 막 예.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 기회를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뭐 뭐랄까 이렇게 양보 그것도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선미 집사님은 미국 1년 전에 오셔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미국 1년 전에 오셔가지고 한 몇 달간 다른 곳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는 11월부터 오셔서 현재까지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고 애들도 좋아지고 집사님도 저 여러 가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한국 가면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한국 가면 이제 인사 발령이 어디로 날지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 이제 7월 이제 8월에 돼야지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한국은 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소방 본부가 있고 그 하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방 본부에서는 모든 그 광주광역시 전체의 모든 전체를 관할하는 네, 거예요? 관할을 하고 이제 소방서로 오면은 소방서에서도 행정과 이제 현장이 나누면서 현장. 이제 직접적인 현장 대응을 하는 곳인데 네. 일단 소방서로 가면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아.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바빠요. 아침부터 정말 밤늦게까지. 본부가 더 바빠요? 그럼요. 네, 이제 즉각적으로 보고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시장님한테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빨리 즉석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방시청 본부로 가면 조금 바빠질 텐데 네.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본부로 갈 확률이 좀 클 것 같고요. 혹시 시장이 될 수는 없죠. 그 정치 예. 투표 시장이 되면 그냥 관할을 그냥 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 가면은 이제 좀 바빠질 거는 같은데 아무튼 주어진 일에 또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광주에도 소방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교회, 소방 선교회. 네. 오. 이제 저희가 1,618명이에요. 오 숫자도 광주 정확하게 광역시에 가시네. 예. 소방 인원이 이제 1,60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예. 소방 선교회가 등록된 사람이 한 3,40명 정도예요. 좀 숫자는 적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소방 선교회에 이제 등록되지 않더라도 네. 뭐 교회 다니냐 하면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3, 40명 정도만 있고 이제 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주면서 예배를 좀 주관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오시는 분은 또 그 중에서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주시는 이제 비전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네. 선교회, 선교회를 제가 조금 좀 주도적으로 좀 열심히 좀 그- 해봐야겠다. 제가 잠깐 회장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회장도 그러면 하기도 했었는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회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승진도 있고 뭐 이런 게 얽히다 보니까 네. 이 선교회보다는 제 승진이라든지 제 이거 하는 것들이 더 훨씬 급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이해합니다. 제대로 역할도 못했는데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과 비전은 음. 좀 서방 선교회를 좀 다 잡고 저부터가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네.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좀 잘 살아서 예. 이 선교회 역할을 좀 잘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또 저의 비전이자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여러분 두 분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가서도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고 또 가서 어떻게 한다고 보면 안 왔으면 큰일 날 뿐 그게 아니라 계획이 돼 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신앙적인 관점으로 안 봐도 뭔지 모르게 가면 광주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한번 꼭 가보고 네.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부모로서나 아니면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서 아무쪼록 가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항상 그래요. 미국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이 많은데 보면 뭐 이번에는 뭐 무슨 일 때문에 왔고 뭐 때문에 했는데 제 생각이 맞다면 지난 한 뭐 몇 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 오랜 기간 동안 보면 예외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꼭 다시 옵니다. 네. 근데 다시 못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사정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녀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연관이 되면 꼭 이게 안 멈춰져요. 네. 안 멈춰져서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도 또 뵙겠습니다고 하지. 이제 영원히 뭐 안녕히계세요. 이거는 아니었었어요. 네. 꼭 네. 진짜 봤거든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주민도 가시면 미국에 한국도 아니고 여기서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커요.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또 하여튼 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딱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느낌상으로나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실 것 같고 한 가지 걱정이 꼭 되신 걸 들면 지금 1년은 아니죠. 8월 같으면 한 8개월 그 정도 되셨죠. 네. 아빠는 어떻게 집에서 밥은 잘 드시나요? 산에 계속 계시나요? 산에서 막 라면만 먹고 그런 건 아니죠. 산에 없어요. 산악회 산악회가 아니라 구조대니까. 네, 구조대니까. 산악 구조대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는 이제 산에서는 살고 있지 않고 이제 일반 소방서에 구조돼 있는데, 네. 저희 친정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한 걸어서 한 3, 4분 거리에 계셔서 3, 4분요? 네. 그럼 옆집인데요? 저희가 친정 근처로 왔죠. 시윤이 키우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는 한국은 뭐 여러 가지 뭐 배달 음식 뭐 다 잘 돼 있어서 다 잘 돼 있어서. 네.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여기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한국은 저희도 집에 나가면 뭐 감자탕집, 뭐 국밥집, 그쵸. 뭔 집, 맛있겠다. 뭐 없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네. 광주입니다. 네, 그걸 지금 까먹고 네. 있었어요. 네. 광주예요, 문제는. 네. 이야, 그러면 뭐 끝장이죠. 네. 예,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뼈 해장국 어디 가야 돼요?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시카고일걸요? 제일 네. 가까운 데가 SOS? 아니, 장로님 댁. 뼈장 그거 못해. 저희 아, 집에서 그래요? 몇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 그래서 메뉴가 그 제가 메뉴가 좋아하는 건 다 못해.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다 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알죠? 풍요 속의 빈곤 그런 거 그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드시면 뭐 삼식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삼시세끼 다 챙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삼식이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거의 퇴직을 앞두신 이제 과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퇴직하고 그 와이프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네. 자기 밥을 자기가 잘 해결하면은
별로 그 아쉬움이 없으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요? 준비를 아니 그 나이 드신 남편분이 남편 네, 네. 그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될 때 네.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와이프만 바라보게 된다. 그쵸. 네, 어디 가냐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건데 본인이 이렇게 식사만 잘 해결하면은 독립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더 좋은 거는 웬만하면 짧게 사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눈 뜨면 혼나고 뭐 그런 거 있다. 또 살아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연금이 지금 살아 있을 때 받는 연금이 크냐,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받을 때 연금이 크냐, 뭐 이런 것들. 그 계산 잘해야 돼. 진짜 그거 궁금해. 어떻게 더 크죠? 그 계산을 해보셔야죠. 네. 저는 아직 어차피 그 남편 연금 따로 제 연금 따로라서 별로 저한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래 한 분이 돌아가셔도 일로 주고 넘어가고 그런 건 없나요? 제 연금은 제 연금. 이게 네. 각자 그냥 넘어가지 않군요. 네, 네. 그런 게 깔끔하죠. 네. 그거 난그 계산하고 있고 막 그래서 근데 뭐 70% 60%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은 건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그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10% 정도요. 근데 둘이 받아가지고 뭐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뭐 아주 반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말들도 그쵸, 그쵸. 하시구나 네. 하더라고요. 농으로 하면서 계속 계산은 네. 이제 이거 얼마지?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어쨌든 보시면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한 명 남자 혼자 있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갑자기 남자들 중에서도 좀 요리를 좀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뭔가 집안일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이 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죠. 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면 잘할 것 같죠. 보면 집에 가면 막 피자 막 2, 3일 된 거 막 쌓여 있고요. 애들 막 그거 있고 애들 점심 먹었니 그러면 몰라요. 없지. 밥이 없어요. 막 그런 애들이 많아요. 진짜로. 아니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동네 있어요. 많이. 네. 그래서 애들이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만나서 그 아는 사람을 기준이겠죠. 보면 애가 비실비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이제 저희 집 애들인데 너 왜 이러고 다녀 이러면 밥을 안 먹었대요. 너 엄마 아빠 집에 다 있잖아. 근데 집에 밥도 없고 엄마도 없대요. 그럼 아빠도 없대요.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되고? 자기도 그냥 어슬렁거린대요. 그래서 밥을 줬어요. 그때 스카 친구였었어요. 줬는데 그냥 혼자 먹으면 되잖아요. 자꾸 한 명씩 끌고 와요. 얘도 밥 못 먹었어요. 쟤도 우리 집이 밥집이 됐다니까. 근데 일반 밥을 또 안 먹어. 미국 음식은 뭐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 뭐 샌드위치 같은 것도 좋은데 그건 저희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파파존스 그 시켜도 우리는 피자는 집에서 못 하기가 좀 힘들어요. 파파존스 거의 VIP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다 끊었지. 야 이러다가 우리가 파산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돼서 제가 네. 집에 계시는 우리 같이 계시는 아빠분. 식사는 잘 하시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주선미 집사님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봐서 제 목소리 약간 피곤한 목소리일 거예요. 왜냐면 감기가 살짝 걸렸었는데 네. 옮기는 감기는 아닙니다. 지가 걸린 겁니다. 그냥 혹시 옮기는 감기하고 그냥 걸리는 감기는 콜드고 옮기는 건 바이러스인가 플루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바람 맞았거든요. 막 해나 학교 갔는데 네네. 쓸데없이 그냥 하여튼 어쨌든 그래야 됐는데 그래서 감기 몸도 좀 무리가 됐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나와 주셔서 긴 시간에 전도선 시간이 꽤 됐죠? 네, 지금 1시간 정도 딱 됐습니까? 우리 예상한 대로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주선미 집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네. 한국에 가시기 전에 뭐 마지막 그건 아니지만 혹시 저희 교회나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 꼭 해주고 싶다.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점에서 한번 해주고 싶다 하는 게 혹시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장 생각날 수 있죠. 제가 예고도 안 드리고 훅 물어봐서 그런데 네. 뭐 여러 가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혹시 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좋았다. 이건 좋았다. 그렇죠. 그게 더 쉽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감히 아니요. 뭐 지금 11월이니까 한 5,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네. 제가 이 교회에 깊이 들어온다고 함께 교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뭐 100%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당부라기보다는 네. 제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뭐
뭐 규모가 정말 커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담이 돼 있지는 않지만 네. 뭐 아동부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교도사님들이 네. 뭐 아이들이 또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게끔 잘 섬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네. 또 각자 파트에서 정말 자발적인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같이 처음 온 사람한테도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당연히. 저는 이 해드려야죠. 그레이스 교회가 너무나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상태로 와서 이제 저 감사하지만 네. 정말 그 신앙이 없이 이제 초반에 자리 잡으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네네. 그분들이 오시기만 한다면 네. 정말 이 교회가 한 아. 생명을 살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주리주로 좀 한인이 좀 많이 네. 유입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그 같아요. 집사님이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광주 소방관에서 계속 이제 이거 1호예요, 2호예요, 막 우리 104호예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걸 좀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방송은 사실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짜고 한 방송도 항상 그렇지만 방송도 아니고 저희 교회에 관한 뭐 홍보라기거든 그렇고 사실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 어떻게 알려야 될지 뭐 링크를 보낼까요? 어디 보낼까요? 어디로요? 그걸 어딜 보내죠? 그거 김준도사님이 잘하는데 김준도사님만 이상하게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이상해요. 그렇죠. 네. 좀 뭔가 어딘가 이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뭐 컴퓨터나 지금 뭐 할 맞아요. 때가 있어서 네. 돌리는 그 네. 왜 이렇게 해커들한테 지금 네. 어떻게 링크를 지금 그쵸. 돈 주고 좀 이렇게 돌려봐야 돌려든지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 뭐 밑에 번역도 좀 나가고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그 지난번에 조회수가 지금 뭐 140? 네. 지난 에피소드가 터져가지고 네. 그게 왜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터진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사람이 봤냐고요.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한 추적을 거예요. 해야 됩니다. 저는 김준서 선생님을 추적하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나올 것 김준서 선생님 듣고 있나요? 이번 거도 부탁합니다. 이번 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이제 참고적으로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성함을 잡는 SOS 그 사장님 네네네네. 지난번에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아, 네. 예, 제가 협찬. 협찬까지는 참고자도 아니고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예. 근데 김준호 사님은 감사하네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또 끊었답니다. 본인이 끊으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사야 될 지금 상황 같은데 네. 제가 사장님은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한 번 제가 찾아갈 예정이에요. 몰래 가서 반찬을 두루두루 사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볼 생각이에요. 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건 마늘쫑입니다. 의외로. 네, 어제 마늘쫑 사. 네, 저희 집에서 사셨어 어디서요? 파나시아에 샀습니다. 페나시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제가 몰래 간다 그러고 마늘쫑 얘기하면 마늘쫑 못 시키겠는데. 어쨌든 살짝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가서 만약에 정말 맛있고 하면 홍보 제가 한 번 더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협찬 있는 거 있으면 김준도 사님 말 무시하고 그냥 비싼 거는 안 받겠습니다. 싼 거 저렴하고 양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점심 저희 맛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여건이 된다면 네. 이렇게 초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오시면 저희는 항상 네. 열려 있죠. 근데 네. 그분도 교회에 다니실 거로 제가 계획을 저 하는데 소망교회 지금 그러니까 출석 중인데요. 마치고 그렇죠. 오실 마치고 수 뭐 시간을 있으시면 뭐 만들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예. 아까 소개하실 때 제가 네. 또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게 있는데 네. 소방서에서도 계급이 네. 아, 갑자기 그러네요.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네. 공무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군인들도 다 뭐 계급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인 궁금하더라고요. 방식인지. 이제 저희도 물론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공무원은 모든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소방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지휘 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급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일단 소방사가 이제 뒤에 그런 막 식으로. 들어왔을 때 소방사요? 그렇죠. 사, 교, 장, 위 여기 그 위가 한 7급에서 6급 정도로 보시면 6, 7급이요? 돼요. 그럼 꽤 사교, 높네요. 장위. 그다음에 경, 경도 있고. 령, 정. 여기 정이 소방서장입니다. 서장이라 그래야 되고 소방정이라 그러나요? 네. 오. 소방서장님의 계급이 소방정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다음에 중감, 정감, 총감. 이게 총감이 소방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 이제 중감, 감,
정감, 총감 이렇게 뒤에 있으신 거. 하필 감이 붙나요? 네. 감. 그래서 이제 일반 그 각 지역별로는 이제 소방서장님들이 이제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소방본부장님들이 그 소방청에서 파견으로 중감 또는 감 이 계급들이 이제 신기하다. 총괄 조직을 합니다. 아 감. 약간 총각. 대감님. 영감. 예. 어쨌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소방이 이제 들어오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있겠다. 먼저 일반적인 게 소방사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사, 행정직 제일 9급이라고 낮은. 생각하시는 9급인가요? 네, 네. 오. 9급으로 생각하는 소방사로 들어오는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 계급이 예전에는 그 파출소장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작은 위가요? 네, 예전엔 지금은 이제 경 계급으로 많이 이제 상향됐는데 네. 위로 위가 들어오는 있구나. 계급이 있어요. 이게 소방 뭐 간부 후보생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더 이제 단위도가 높은 시험을 어떻게 거치고 보면 공무원 7급 그렇죠. 같은 7급하고 거의 바로 유사하다고 바로 보는데. 7급으로 들어가서 오. 9급.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이제 특별 교육을 좀 받고 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네. 각 시도 본부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군대로 치면 약간 장교로 바로.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거죠. 그럼 장교가 있으면 그 전에 있던 하사관이라든 좀 오래 있고 이게 좀 그렇죠. 부딪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계급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계급이요? 위 소방 위로 간부로 간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조금 부딪힐 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임용을 받고 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센터장을 했는데 119 안전센터 센터장을 하면은 거기 이제 팀장님 분들이 이제 뭐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나 그 네. 지위는 그렇죠. 차이가 있고 지위는 그쵸. 차이는 있지만 연배는 있으시고 그게 이제 네. 좀 항상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대신 이제 그 제도의 모든 뭐 7급이나 5급 고시나 이런 것들의 목적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제도적으로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좀 조직을 좀 그런 거예요. 젊게 끌어가라 예. 뭐 이런 취지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공무원 세계 다 있네요, 그죠? 군인 쪽에도 있고 뭐 소방 경찰 경찰도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큰 화재가 생기면은 소방서장님이 가셔가지고 네. 모든 지휘를 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방이나 군이나 이제 경찰은 계급에 따른 지휘 이게 훨씬 더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러겠네요. 명령을 네. 받아야 되는 그렇죠. 책이지. 네. 좀 가세요. 그러면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기. 네. 그러면 같은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5급 5급보다 더 5급. 위에 지금은 사무관으로 보시면 돼요. 사무관. 네, 와. 이게 같은 이제 행정직에서 같은 레벨이 이 계급 소방 0이라는 계급인데 이게 사무관 급 레벨. 소방. 네, 그다음에 소방청은 서기관급으로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 짚고 예, 있는 농담을 왠지 막 불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불내면 막 잡혀가고 그런 분위기. 그래서 불장난 하지 말고요. 뭐 얼마 전 캠핑 그거 할 때 잘 하셨어요? 불멍 안전하게. 저희 약간 불멍. 제 피셜인데 네. 첫날에 바람이 불어서 네. 그런지 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붙이셨어요? 안 붙어요. 뭘 해도 그때 또 기름도 기름 없었고 뿌려야 돼. 기름도 없었어요? 스타터도 네. 하는데도 어떡해요? 반 이상을 썼는데 불을 안 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이유는 집사님이 계셔서 불이 불이 겁먹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불이 나면 안 되는 나 분위기니까. 불이 나면 안 될 것 예. 같다. 이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불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네. 김준도 사님 데리고 가면 잘 붙었을 텐데. 불장난 잘하잖아요. 인생이 불장난이잖아. 농담입니다. 경상 김준도 선생님. 오늘 빠지는 바람에 공격을 좀 받으신다고 제가 참가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무조건 우린 자리 비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더 이상 또 당부하거나 하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제목. 궁금하신 분 뭐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지금 네. 시간이 그고 소방관에 캐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캐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는 보통 이렇게 다음 다음 해수로 넘어가든지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헌병과에서 조사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더 조사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확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헌병하면 이렇게 막 그 뭐죠? 나가는 순찰조가 아니고 그 키 큰 애들이 하는 네. 거고 이건 다른 네. 애. 그래서 어쨌든
뭐 갑자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주 뭐 오늘 말씀 너무 네. 신기한 말씀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았고 넌 너무 네. 신기한 세상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게 예. 들으셨으면 감사하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요. 또 더 캘 게 있으면 또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예고 없이 저희가 또 저희는 예고가 없어요. 오늘 갑자기 오늘도-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같이 했죠. 예, 저희는 뭐 맨날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구나. 애청자라 그랬는데 저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전 방송을 보셨지만 애가 울어도 하고 들컥거려도 하고 그냥 합니다. 정말 무작위 섭외입니다. 예, 그 한 무작위 30분 전에 30분 전에 공지를 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서 이제 무궁화 세 개를 막 섭외한 거예요. 아, 가만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냥 소방사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예요. 소방관이시죠. 앞으로는 20분 전에 소개.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뭐 물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모든 솔직히 교회 모든 분들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네. 항상 그렇게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집사님한테는 더 특히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한 게 집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네. 굉장히 또 그러니까 운전도 굉장히 예 운전 아니고. 아니야 운전은 아니고 운전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같이 일과 아이들의 육아를 병행하고 계시는 그쵸. 거에 대해 있어서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오, 저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이번에 캠핑 하시면서도요? 캠핑인데 지난번에 그 자전거 자전거도 타셨어요? 자전- 예. 저 몰래 깜짝 놀랐어요. 뭘 진짜. 그렇게 몰래 우와. 뭘 많이 하셨어요? 자전거는 뭐예요? 저희 슈퍼볼 때 슈퍼볼. 슈퍼볼 이제 하프타임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 많이 드셨다고 하시면서 그 나머지 계속 저희 집에 뒤에 이제 거의 빨래거리로 쓰고 있는 그 자전거 그 사이클링 실내 그거를 끝까지 타셨어요. 연장전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 한 저희 2시간 타신 거예요. 왜 땀을 시간요? 뻘뻘 흘리시면서 1000 칼로리 소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드신 거 마이너스로 그건 약간 무슨 체험 같은 거 아닌가요? 되게 자기 관리도 네, 야, 자기 관리도 그거는- 굉장하시고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왔겠죠. 네, 황승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미국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까지 온 사람 제가 본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못 견딥니다. 운으로 와도.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대단하다고 보고 이렇게 뭐라 이렇게 쳐다보시면 네. 거의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이렇게 한인으로서 미국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처음에 그 네. 시간 지나서 처음에는 다들 했는데 근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이 입장이 틀리니까. 근데 저는 둘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로 왔든 여기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은 언어도 안 통하고 두 번째 문화도 틀리고 뭐 뭘 하나 하려 그래도 너무 뭘 이렇게 제도가 틀리니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시간과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 방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그래도 커피 좀 드시지 그러셨어요. 커피가 2개가 더 온전히 남아 있네요. 졸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걸 안 먹어도 너무 얘기가 신기한 얘기가 막 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지금 막 졸리라 그래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나 봐요.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런가? 빛고울 체험관 빛고울 체험관. 오늘의 꼭 키워드. 가보십시오. 저는 제가 한국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볼 기회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 침수 항상 상상은 했거든요. 그 침수에서 계속 침수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냥 계속 거기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침수도 괜찮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 집 라인 같은 거 그거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극복하기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저는 그것만 없으면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무서워요. 저는 네. 오히려 물 공포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심해 공포증 같이. 저는 그래서 수영장에서 바닥을 보고 수영을 못 합니다. 그래요? 네. 전 수영을 못 하는데도 무섭지는 않아요. 그래요? 뭐 저 계속 할 그래서 수 있어요. 배영을 합니다.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코로 물 들어갈까봐. 물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물을 잘 전 못 그게 바라봐서요. 무섭던데. 한번 어쨌든 다 같이 체험을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국 가셔서. 우리 한국도 아니고 교수님께는 광주로. 광주로 빛고울 광주 체험관입니다. 플러스
맛있는 음식. 그렇죠. 예, 절대 경상도로 오지 마십시오. 정말 오시면 저한테 네. 꼭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어. 재워드릴 수 있고 먹여드릴 수 오? 있습니다. 숙식. 숙식까지. 그러면 밑에 우리 댓글엔 달지 마시고요. 저희 그 나중에 언제 가실 때 그때 꼭 연락처를 저희한테 남겨주시고 가십시오. 네. 진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에 가는 사람 많거든요, 네. 한국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든든한 또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네. 신기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급이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급 방송에. 얘기에 시간을 더 쏟아. 네, 너무 그것도 신기해서 자 그러면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주일 날은 조금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인데 뭐 화요일. 화요일 날 그때 조금 추워질 때 그럴 때 감기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4월 같은 5월이면 더 하실 텐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애들 행사가 많을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애들. 네. 애들이 항상 행사를 하면 꼭 감기도 같이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도 우리 또 열심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